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투 부정사 한 번에 쭉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형용사, 명사하고 의미상의 주어하고 지금 이제 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죄송하고요. 자,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원래 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 스타일이 약간 복습하고 갑니다. I have no friends to help me 했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I have no friends 했습니다. 그죠? To help me. 자, 나를 도와줄. 여기 자, to 부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지? to 부정사. 여기 있잖아. To help me. 나를 도와줄, 그죠?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I have no friends 하고 I don't have 하고 똑같은 말이라는데 왜 그럼 굳이 두 개를 나누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제 대답은 이거예요. no를 쓰는 게 don't have를 쓰는 것보다 뭡니까? 좀 더 강조되었다. no라는 게 들어가면 좀 강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엉뚱하게 가는데 지금 오늘은 부사를 빨리 해야 돼요. 그죠? 빨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I'm not, 그죠? different 할게요. 그죠? from 해도 되고 than 해도 됩니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강조되잖아요? 그럼 이게 물론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I am no different, 그죠? from 혹은 than you 합니다. 이때 than은 뭐뭐보다 아니에요. 그냥 뭐뭐와 하는 느낌으로 똑같은 말이야. from이나 than이나. 구어에서 than을 훨씬 많이 쓰고 아카데미아에서는 아카데믹한 어떤 분위기에서는 from을 쓰고요. 그죠? 그래서 I'm no different from you 하면 나는 너랑 하나도 안 달라 하는 느낌. 그래서 not different가 보통 예쁜 구조지만 no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으로. 그래머로 따지면요, not 쓰세요. 그래머로 생각하면 not 쓰세요. 그렇지만 no different 하는 게 이제 송식이 라이팅이 아니라 이건 정말 oral speech죠. 구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to help me. 자, to 뒤에 동사 들어가면 어떻게 얘기해? 이걸 우리가 전체를 뭡니까? to 부정사라 부르는 거야. 전체 덩어리로서 기능이 뭐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 adjective, 형용사라고. 왜? 받침을 걸어, 해석을 해봐요. 자연스럽게. 나는 나를 도와줄 했잖아. 뭐가? 받침 리을 걸리죠. 도와줄 친구가 없으니까. 해석을 적어드려야 된다. 참.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하고 보세요. 이게 뭔지 품사가. 형용사지. 왜? 뒤에 오는 친구 이렇게 수식해주니까 명사를.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어. 자, 2번은 그냥 넘어갈까요?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She has no house to live in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봐. to 부정사 어딘지 일단 생각해봐. 여기 있잖아. 그죠? 존댓말을 계속 쓰고 싶은데 저는 모르고 자꾸 잊어. 잊어요. 조금 더 양해주세요, 진짜. 완벽한 세상에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게, 그죠? 아래 사람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이제 직업이었으니까, 오랫동안 직업이었으니까, 그죠? 존대를 할 이유가 잘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면 좀 이 흥분한 목소리 올라가고, 말 좀 짧아지고, 어떤 그런 경향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너그러이, 그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가르치는 순간만큼 제가 스승이라 생각하고 저는 가르쳐요. 여러분 제자니까. 그러니까 또 좀 이해해 주시기를. 자, she has no house 했습니다. 그녀는 집이 없어. 물론 she doesn't have a house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she does not, 그죠? have a house 하셔야 되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할 때는 to live in 했습니다. 왜 어를 넣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일단 집은 뭡니까? countable noun이야. 카운터 그냥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러면 쌤, 왜 셀 수 있는데 앞에 여기는 왜 no, 안 하죠? 라고 물으면 여기 답이 있어. 뭐냐 하면요. no랑 어는요. 그래머 품사로 똑같은 거야. 그죠? 우리가 어를 뭐라 배워? 배우죠? 뭡니까? 관사라고 배우죠. 그죠? 관사. no를 뭐라고 배워요? no는 실제적으로 품사를 따지면 형용사예요. no는 형용사고 not은 부사야.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 그래머에 한국 그래머에는 없어요. 그래머 책에 죽었다 깨나도 봐도 찾아봐도 없을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영어를 가르칠 때 determiner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determiner.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으니까 제가 이걸 우리말로 번역은 못해. 그렇지만 determiner라는 거 있어요. determiner 안에 뭐가 있냐면 관사도 있고 no와 같은 이런 어떤 형용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o랑 어가 같은 품사라서 그죠? no가 들어가면 어가 나와야 되고 어가 들어가면 no가 나가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니?
어쨌든 no랑 a는 같이 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to live in이 그죠? 뭡니까? to 부정사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는 안에서 살 집이 없어. 그죠? 그녀는 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됐죠? Nice to meet you.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사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마침내.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 그죠? 이 질문 하셨던 분 있잖아. 뭡니까? 아이고, it was nice 이런 거 있었잖아요. of him to help the child였나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했던 거 기억해요? 이걸 제가 명사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게 진주어니까 of him to help the child was nice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친절했어 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부사로 해석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거 부사감에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좀 딜레이가 되니까 이 질문 하신 분이 저한테 오늘 그죠? 댓글로 질문을 다시 하셨어. 그래서 제 문법 책에는 이게 부사로 뭐 판단에 근거해서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부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이거를 제가 만약 해석을 자 이렇게 해요.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그죠? 나이스했어, 좋았어 이렇게 할게요. 뭐 친절했어 해도 되고 kind였나? 어쨌든 나이스해, 좋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 뭐 크게 문제 안 생기죠? 제가 만약에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좋았어. 자, 이걸로 한번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했으니까 좋았어, 친절했어. 친절했어 할게요. 왜냐하면 of nice를 정확하게 하고 싶거든. 친절했어 할게요. 왜냐하면 of him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어떤 그죠 품성 같은 걸 나타내는 의미일 때 우리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그죠? of him to help the child 이래 되는 거예요. was nice 할 수 있다는 거지. 혹은 kind 해도 괜찮아요. 사실 nice라는 단어가 그냥 친절하다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진주어 가주어. 야, 주어가 이렇게 길면 어떡하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툭 쳐가지고 이제 is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소리내서 여러분 다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뭘 해보셔야 되냐면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눈 딱 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of him to help the child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of him to help the child 하셔야 된다니까. was nice 하면 돼요. was nice. 근데 이거 주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it was nice 그죠? of him to help the child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툭 차서 그냥 꼭 저 제일 뒤로 이렇게 보내놓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셔야 돼. 딱 했어요. 자, 근데 요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그거 안 들었으면 저 사기꾼 될 뻔했어. 그잖아. 문법책하고 정반장이 맞는 거야? 이 문법책이 저자가 맞는 거야? 막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안 했다면 다행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딱 고민하다가 해석이 이렇게도 되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뭐냐면 그가 그 아이를 돕다니 이런 거예요. 그는 그죠? 친절했어. 했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돕다니 그는 친절했어.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 자, 요거를 그냥 요렇게 식으로 생략하죠. 그죠? 자, of him이 어쨌든 간에 주어라. 뒤에 동사에, 그죠? 안 그렇습니까? help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예요. of him을. 그러니까 이때 of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of him을 한 단어로 우리말로 뭐예요?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이는 거야. 그는 하든지 그가 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나이스했어. 그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돕다니 그는 친절하구나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문장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하면 틀리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e was nice to help the child. 그죠? He was nice to help the child. 어떡합니까? 저는 요런 영어의 해석을 요렇게 할 거라고. 가급적이면, 그죠? 근데 지금 위에 문장을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나요? 아니, 뭐가 틀려? 왜 틀려요? to 부정사라는 것이 그잖아요. 생각해봐.
to help the child라는 것이 명사가 되든 형용사가 되든 부사가 되든 그거 누구한테 있어요? 읽는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그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위에 명사로 해석한 거하고 밑에 부사로 해석한 거하고 뭐 그리 다릅니까? 의미가? 통칭 의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봐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왜 이걸 구분하나? 근데 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럼 명사라고 써갖고 틀리면요? 틀리겠지. 선생님이 만약에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혹은 어느 책에서 말입니다, 부사라고 생각 말을 해서 부사의 예제로 이걸 썼는데 내가 명사라고 말하면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면 명사도 되라고 얘기하겠죠. 저 같은 선생님이면. 그럼 대부분 선생님도 어떻게? 그거 안 되지. 용납 안 되지. 문제집에서 부사라는데 부사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학교 시험이면 부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야. 내가 그래머를 왜 배워요? 왜 배웁니까? 도대체 그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밑줄 꺼놓고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답 쓰려고? 아니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짓을, 그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건, 문법을 배우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근거 위에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이를 도운 것은, 그가 그 아이를 도운 것은 친절했어, 혹은 그 아이를 돕다니 그는 친절했군 했을 때 그 말을, 그죠? 그 부사적 용법으로 생각을 하시든 명사적 용법으로 생각하시든 자, 영어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놨어요. 예를 들면 그 놨어.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이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것만 따져보시면 돼.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It was nice of him to help the child 했어. 케네디언이 pardon?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 잘못했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내가 한 말이 정확한지 내가 알면 어떻게 돼? 다시 반복하지. 그대로 반복하지. 아, 이 사람 귀 좀 파 하면서 그냥 좀 더 큰 목소리를 하거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캐나다 와서 처음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열에 10번 여러분은 문장을 바꿉니다. 왜? 상대방이 들었는데 내가 한 영어가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왜? 여러분이 하는 말의 근거가 당신 스스로 뭔지 정확하게 자신을 못하니까. 그래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He went to Seoul. 또 말이 길어져. 자, He went to Seoul to see his friends 했습니다. friend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갔어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지. 이 to는 뭡니까? 전치사죠. 왜? 서울은 명사니까. To see 했어요. 그죠? His friend 했어요. 그의 친구를 보기. 자, 이 to 부정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 to 부정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사로 쓰여졌으니까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부사에 우리가 한 8가지 의미를 제가 문법상에서 거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 뭐 조건이 존재하고요. 결과 존재하고요. 뭐 판단의 근거, 뭐 원인과 결과 막 이런 말 쓰고요. 원인도 하나고 결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게 부사적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뭐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면 다 그냥 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를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쌤 이거는 부사의 목적이죠. 쌤 이거는 부사의 뭐 판단의 근거를 뭐 원인이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그거 왜 외우고 있니? 저는 맨날 그렇게 물어. 도대체 왜 외우는 거니? 그거 외워서 어디다 쓰게? 그냥 그런 게 다 to 부정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 말이 무엇이든 간에. 왜? 보세요 여기서.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봐요. He went to school 했어. 그는 학교에 갔어. To see his friends. 이 to시 뭐라고 해석할래요? 당연히 보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겠지. 안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목적을 찾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 문장을 봤더니 해석을 했더니 뭐야 이거? 목적이네. 그럼 목적이라 말하고 그거 부사지 그럼. 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얻는 이가 을을에게 걸린 것도 아니고 받침 니은 받침 리을 뭐뭐의 하고 걸린 것도 아니야. 명사 탈락, 형용사 탈락. 이게 동사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사지. 뭐 고민할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그 부사에 들어가서 쌤 이거는 부사의 목적인가요? 결과인가요? 그런 질문 필요 없다고요.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진짜. 네. 지금 보는 사람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쌤 그런 시험을 쳐요. 그러면 그냥 잠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외워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는 그냥 잊어. 아무 쓸모 없는 거니까. 자, 갑니다. 자, to see his friends 했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했으면 당연히 목적이겠네. 그죠? 그래서 목적, 이렇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 이런 말에 결과를 붙이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지
저는 해석할 때 그게 야 이게 목적일까? 결과일까? 원인일까? 조건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실 거야? 스스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아까 좀 전에 한 문장이 명사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부사적으로도 해석이 했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 그죠? 그런 경우가 그래머를 이렇게 글을 그래머적으로 보다 보면 생각보다는 자주 생겨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해. 이래 보면 이렇고 저래 보면 저럴 거지. 문제는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부사적으로 하려고 할 때 혹은 명사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My feeling is hard to explain 했어요. 그죠? 해석을 합니다. 자, 명사부 딱 있고요. 내 느낌은 is hard, 어려워 하는 거예요. 내 느낌은 is hard에서 단단해 할 수도 있죠. 생각해봐요. hard라는 단어가 의미가 단단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일단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형용사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단단한, 뭐 열심인, 뭐 어려운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나의 느낌은 어려워요 하실래요? 아니면 나의 느낌은 단단해요 하실래요? 아니면 나의 느낌은 열심입니다 라고 할래요? 그게 문제잖아. 그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내 느낌은 뒤에 다 뭐라 했어? 뒤에 to explain 해석 어떻게 할게요? 내 감정은 말이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감정하려면 feelings 해야 돼. 어쨌든 내 느낌은 설명하기 어려워. 이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설명하기에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대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말 하듯 보세요. 그리고는 그 보신 거에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를 입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면 여러분은 일단 뭘 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연스럽게. 그래놓고 어떻게 해? 그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단어 끼워 넣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부사라고 불러. 이런 건 형용사라 불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또 일단 해석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할게요. 자, 또 시간이 20분 이미 지나가고 있다. 편집 잘하면 줄이죠, 제가. 자, This book is not easy to read 했어요. This book is not easy 했어요. 해석을 하시면 그러잖아. 이 책은 뭐가? 쉽지 않아요. It's not easy 했으니까 easy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자리예요. 그죠? 명사 자리도 될 수도 있지만 자, 쉽지 않습니다. To read 했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연스럽게 뭐가 와야지 맞겠어요. 말이 그잖아. 매끄럽겠냐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읽기에 쉽지 않아. 이래 되죠. 그래서 읽기에 해놓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부사다. 부사적 용법, adverb입니다. 부사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또 해석 적어드릴게요. 자, 해석을 적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잡아요. 읽기에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야. 이걸 부사에 무슨 용법이라 하죠? 저는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잘 몰라. 이걸 원인이라 하는 거예요? 뭐 판단의 근거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판단의 근거라는 것을 이제 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쓰길래 제가 보고 이런 걸 판단의 근거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배운 거지. 솔직히 조건하고 목적하고 결과밖에 저는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보면 이거 결과예요. 이거 조건이잖아. 이거 목적이잖아 말을 하지. 막 나머지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알고 있지도 않고 설명할 이유도 못 느끼고 그래요. 자, 갑니다. This box is too heavy to lift 했어요.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그죠? 너무 무거워서 들기가, 그죠? 들 수 없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제 자 봐봐요. To lift 이게 뭡니까? to 부정사지, 그잖아요. 그럼 해석을 일단 먼저 달아볼게요. 자, 예쁘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직역을 하면 This box is too heavy to lift 했어요. lift 하면 몹시 들다 하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는 들기에 너무 무거워. 이 소리에. 들기에. 이것도 봐요. to lift가 어떻게 쓰였나? 들기에. 이거 부사잖아. 부사 안에서 뭔지는 저는 몰라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잠시 그냥 딱 감고 외워두자. 이렇게 뭐뭐 하기에 하면 뭐라고 하는구나. 그것만 그냥 아시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투투 용법이라 불러요. 이거를 어떻게 투투 용법이라 불러. 그래서 투투 용법이라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강제로 외워. 그러니까 봐봐. 이 박스는 들기에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우리가 그죠? 들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결과 같은 느낌? 들 수 없다가 결과잖아.
그러니까 들기에 했을 때랑 들 수 없어는 약간 다른 느낌이 다르죠. 그죠? to 부정사의 용법이 뭐야 하면 들기에 라고 말하면 위에서 말했던 거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읽기에 하는 거나 듣기에 하는 거나 이거 두 개 똑같은 용법이지. 그지? 근데 만약에 너무 무거워서 뭐뭐 할 수 없어. 우리가 투투를 외우고 있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결과지. 안 그랬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결과적으로 뜻하는 거야? 들 수 없다잖아. 그럼 이거 결과지. 그렇게 되면 얘랑 지금 같은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같은, 그죠? 카테고리 아닌데, 그 안에서 이게 뭐, 결과도 있고, 목적도 있고, 뭐도 있고 한 데서는 분명히 이게 갈린다는 거지. 근데 그 갈리는 게 중요하냐고요. 그 말씀 드린다, 자꾸 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험지에 답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투투. 또 이거 하나 슬쩍 적어놓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 근데 저는 싫어.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 해. 이것만 하면 되지. 안 적을래 그럼. 투투는 그냥 안 적을래.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자, 다음 걸 봅니다.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했어요. 자, I was surprised. 그죠? 수동태가 쓰였어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동사를 해야 되니까 동사도 해야 되고 동사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아요. 천지다. 그죠? 문장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그냥 한 단락의 문장이 뭐 한 5개, 6개밖에 없더라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쓰인 어떤 그 문법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5, 6줄밖에 안 되는 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5, 6줄의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래머를 그죠? 거의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익숙하게 지니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 I was surprised. 수동태입니다. surprise라는 것은 뭐뭇을 놀래키다 하는, 놀라게 만들다 하는 타동사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냥 뭐뭇을 놀래키다, 곧 누군가를 뭐 놀라게 만들다 하는 타동사인데 이때 앞에 동사가 들어가서 BPP형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뭐뭇이 놀라다 하는 자동사로 어떤 개념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 전혀 모르셔도 괜찮아. 관심이 있으면 제 영어 동사 첫 번째 수업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는 올라가 있으니까. 자,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여기 뭐야? to hear the news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석하실 거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 나는 놀랐습니다. 놀랐어잖아. 자, 어떻게 붙일 건데? 그 뉴스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소식을 해도 괜찮고요. 소식을 뭡니까? 듣게 되어서. 듣고서 할까요? 듣고서. 뭐 이렇게 말하겠지. 나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잖아. 이 소리잖아요. I was very surprised. 그죠? To hear the news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놀랐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봐. To hear the news.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잖아. 듣고서 하는 게 to hear the news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사의 무슨 용법이라 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관심 없어. 자, she lived to be 90 했어요. She lived to be 90 했어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이 해석이 아예 쥐약입니다. 한국 애들한테 주면 전부 다 뭐라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석해. 그녀는 90살이 되기까지 되기 위해서 살았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 그리고 제가 물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쌤 90살까지 살겠다고 뭐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해. 그죠?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랐지? 지금 뜨끔했다 솔직히. 그죠? 뜨끔했어. 아니 그렇죠. 그렇게 쌤 될 수 있지 않아요? 될 수 있어요. 왜 안 돼? Why not? 근데 자, 글을 읽을 때는 좀 더 있잖아. 특히나 우리가 문법 책에서 글을 읽잖아. 한 문장에 왜 그렇게 특수한 의미를 쓰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는 그냥 세모라고 합시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어. 왜?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90살이 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막 75인데 15년을 더 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좀 그런 어떤 뭡니까 환경이라는 게 쉽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이 이제 바람직한 해석.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살아서 90살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동그라미. 자, 요게 동그라미예요. 자, 그랬더니 쌤, 투부정사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게 말이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라는 놈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결과. 요 투부정사의 결과가 지문에 이렇게 어떻게 쓰이면, 아우, 우리 한국 애들이 진짜 쥐약입니다. 해석을 정말 더럽게 못해, 진짜 솔직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부터 해석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 그녀는 살았어. 그래서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90살이 되었죠. 이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느낌이야? 여기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그냥 혼자 쓱 집어넣으면 돼. 결과를 하니까. 그래서 살아서 결과적으로 90살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입니다. 이걸 내가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 문장을. 그치만 너무 희귀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결과를 잘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He grew up, 그죠? He grew up to be a lawyer 그랬어. 해석을 할 때는 우리 한국 애들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어. 왜? 목적을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이게 부사적 투부정사 그러면 이게 목적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성장했어. 자랐어. 야,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 아니요. 뭐뭐 하기 위해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고 해석 어떻게 해요? 그는 자라서, 그죠? 그는 자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to be a lawyer이라는 게 정말 특이하게도 해석을, 그잖아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의 다른 용법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나오면 합시다. 나오면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가겠다라고 너무 덤비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실컷 이거 안 배워서 모르나? 배웠는데도 모르는 거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배웠는데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정반장이 말했어. 그러면 잊지 마요. 그것만 하시면 정말 잘하는 거야.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